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남대국 박사님의 훌륭한 자료를 제가 논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지만 우리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남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조금 더 요약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마지막 부분에 전부 다 요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요약은 필요 없겠지만 제 나름대로 시각을 가지고 논찬을 짧게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생을 구약학자로 살아오신 남대국 박사님의 사려 깊은 발표 자료에 대하여 논찬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면서 특권입니다. 이 논찬 자료는 박사님께서 연구하여 정리하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요점적으로 축약하여 청중들로 하여금 발표자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발표 후에 토의를 위해서 몇 가지 관련 질문들을 제시해 보려는 것입니다. 남대국 박사님께서는 성소신학이야말로 재림교회가 깨닫고 발전시켜온 현대진리, 즉 현재의 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소신학이 가지는 세 가지 의의를 범주화하였습니다. 성소신학을 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재림교회 안에서 이 신학이 가지는 중요성과 현재의 진리의 위치를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재림교회 안에서 성소신학은 첫 번째 재림신학의 초석이고 두 번째 현대 진리의 정점이며 세 번째 심판교리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소신학은 재림신학의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운동이 실패한 이후에 형성된 재림교회의 재림신학은 밀러의 해석이 실패한 부분, 즉 성소정결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함으로써 대실망을 극복하고 재림운동을 지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신학은 성소정결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하늘성소 및 그 봉사를 중심으로 한 성소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재림운동의 위기를 극복하였기 때문에 성소신학은 재림신학의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소신학은 안식일 신학과 더불어 재림신학의 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이 거룩한 시간을 강조하듯 성소는 거룩한 장소를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렌 화이트의 영감의 글에서 성소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들을 제시함으로써 재림신학에 있어서 성소신학의 위치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발표자는 성소 문제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난해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성소신학을 둘러싸고 있는 재림교회의 신학적 논쟁점들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로이 아담스의 연구를 중요한 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원고로 볼 때는 설명이 없어서 그 다음 문장을 썼는데 발표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소신학은 현대진리의 정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박사님은 우선 현대진리로 번역된 단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개념은 현재의 진리, 현존하는 진리, 현재 가지고 있는 진리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고유명사로 이미 정착된 단어이기 때문에 현대진리로 설명하는 것으로 용어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서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진리들을 정통적인 이해에 따라서 8가지 범주로 제시해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 성소와 관련된 내용들, 즉 성소 정결 및 조사심판과 하늘 성소 봉사의 의미는 재림교회 현대 진리의 정점이자 최고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 박사님은 재림교회 현대 진리를 피라미드 구조로 소개하면서 현대 진리의 원칙, 사명, 특징과 더불어 그 정점에 성소신학이 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소진리는 재림교회 현대 진리에 있어서 모든 진리를 아우르면서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진리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소신학은 심판교리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교리는 재림교회 성소신학에서 가장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소신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심판의 교리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본 발표 자료 역시 심판의 교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심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면서 심판이 간과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균형진 속성에서 심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성경적 내용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시된 성경절들을 통해서 보편적 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필요성에 따라서 성경에서 계시된 세 가지 국면의 심판을 정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재림전 조사심판, 재림 후 천년심판, 그리고 천년 후 소멸심판입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에서는 심리가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며 성도를 옹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며 죄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2300주야의 예언이 맞춰진 이후에 진행됩니다. 재림 후 천년심판은 천년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악인의 행위를 심사하고 형벌을 결정하는 심판, 즉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년 후 재림심판은 천년기가 끝나고 난 후 악의 세력들에게 최종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는 심판으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소멸되고 악과 죄가 소멸되는 심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국면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악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한 사랑과 공의의 사역임을 제시하면서 심판의 결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재림교회 신학에서 성소신학은 현대 진리를 대표하는 정점의 신학이기 때문에 이 신학의 발전과 심화 그리고 전파가 21세기 재림교회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성소신학이 재림교회의 현재의 진리로서 중심신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시한 몇 가지 신학적 과제들을 좀 더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저희 교단 안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발제자에게 드리고 나중에 저희가 토론을 할 때 주제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 성소의 실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 들어서서 재림교회는 하늘 성소의 실제에 대한 좀 더 깊은 신학적 논의를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상의 성막의 확대된 형태의 장대한 성소가 하늘에 물리적으로 실제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예수께서 7촛대를 거니시는 계시의 장면은 하늘 성소의 물리적 실제를 설명해 주는 성경적 근거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소가 물리적인 실제로 존재한다면 지상의 성막과 성전에 사용하던 모든 기구들이 하늘에도 다 있어야 하는 문제, 그리고 번제단으로 상징된 갈보리가 물리적 실제로서의 대응물이 아니었다는 문제가 신학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출애굽기 25장 9절의 하늘의 식양 타브닛이나 히브리 8장 5절에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 투포스의 의미와 더불어 하늘 성소의 실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역사적 논의를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께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이람 에드슨과 크로지어의 연구에서 예수의 하늘 성소 사역은 두 국면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첫째 국면은 예수께서 하늘 성소의 첫째 칸인 성소에서의 중보 사역으로 부하로부터 1844년까지 진행된 사역입니다. 둘째 국면은 2300주야가 맞춰지는 1844년 이후 예수께서 하늘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에서의 심판 사역입니다. 이러한 회화적인 이해로 인해 재림교인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약 1800년 동안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 계시다가 1844년 이후에 비로소 둘째 칸으로 들어가셨다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초에 발린저는 이 문제로 논란을 제시해 재림교회 성소신학 발전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논의의 중심은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에 나타난 휘장 안에 대한 해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구절에 등장하는 휘장 안은 첫째 칸인지 둘째 칸인지에 대한 신학적 논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처음 들어가신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고 라는 구절에서 지성소의 금향로를 기록한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저희 재림교회 신학 안에 이미 다 해결은 되어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1844년 이후에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 즉 재림전 조사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이 진행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조사 심판 개념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 재림교회 초기 지도자들은 그 심판이 죄의 도말을 위한 것, 즉 성소와 성도들에 대한 정화 작업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investigative judgment, 즉 조사 심판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화이트이 사용한 조사 심판 개념은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 확대되면서 재림전 심판 혹은 재림전 조사 심판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재림전 조사 심판이 심리 심판, 즉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며 성도를 옹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며 죄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다고 정리해 주셨는데, 작은 뿔과 같이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 재림전 조사 심판에 포함된다면 그 심판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재림교회 핵심 신학 중의 하나인 성소신학과 관련해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발린저 이후에 브린 스미스, 데스몬드 포드 등에 의해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통해 성소신학을 심화시키고 그 심화된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친다면 재림교회는 마지막 남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더 큰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귀중한 발표와 토의 시간을 토대로 재림교회 신학의 정수 중의 하나인 성소신학이 더 심화되어 재림교인들을 준비시키고 그로 인해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예수 재림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논찬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논찬에서 준비하지 못한 내용 중에 발표를 듣다가 24페이지에 보니까 그 복음전도 223페이지에 나오는 인용문이 있는데 저희가 예언의 신을 번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인용문에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앞에서 알게 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슬라이드 24페이지 두 번째 슬라이드인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께서 조사 심판을 하시며 마지막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주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거는 저희가 두 번째 칸 봉사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중보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 심판의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들의 눈을 하늘 성소에 고정시켜야 한다. 그곳에서 위대한 대제사장께서 심판 사역의 마지막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쉬를 하고 그곳에서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중재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으로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적 표현에서는 이런 그 지성소에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마지막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시를 토대로 해서 where he is interceding for his people 이라는 부분을 첨가했는데, 이 부분이 1883년에 기록된 기록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간 건지는 역사적으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좋은 훌륭한 발표를 해주시고 부족한 또 이렇게 논찬을 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